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만만치 않게 마음고생 많고 또 정신 바짝 차리기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GM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 먼저 정재훈 대리는 이번 한 주 굉장히 힘드셨다고 했는데 예. 네, 참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 정재훈 대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참 그래도 그 기분 좋아지는 얼굴이라서 그럴까요? 사실 제 얼굴이 좀 보시면은 이렇게 네. 화난 분들이 보시면 화를 잘 못 내시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오셨다가 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또 화가 이렇게 풀리시더라고요. 좀 장점이네요. 천의 얼굴이 아닌가, 예, 좋은 얼굴, 주식하기엔 또 좋은 얼굴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요즘 좀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서 살이 빠질 줄 알았더니 더 찌더라고요.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먹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공원 산책도 한번 하시고 좀 여가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순복 주임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 대리님께서는 손절할 것은 과감하게 일단 손절을 하고 주도업종 체제로 가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근데 이순복 주임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장 한마디를 이제 극복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그 MBC에서 그 독고진이라고 하는 차승원 씨한테 완전히 제가 푹 빠져가지고 승원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같은 전문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시황을 못 맞히고 종목을 못 맞히고 이렇게 아리까리한 전망을 내놓을까. 너무 같은 전문가로서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눈, 코, 입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극복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키리를 아마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SS 게시판에 오늘 발키리 뭐 하겠습니다라고 주제를 정했거든요. 자, 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극복이라는 한마디를 전해드렸는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1시경쯤에 급격하게 경사지면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대형주 위주 중심의 투매가 나왔고요. 장중 루머로는 아까 자문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문사에서 K자문사에서 LG화학을 전량을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그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요. 자, 계속 언급드리지만 지금 이런 하락 장세에서 이런 랩자문 상품에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팔아야지라고 하는 액션이 보일 수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런 손절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작이 2030으로 시작했는데 수요일에 한 2090을 넘어서면서 2100선 잘하면 또 더 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증시는 도루묵으로 마감이 이제 됐습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이렇게 딱 곡선을 그린 이제 한 주였고요. 오늘장 한마디 전소영 권님께서는요? 예, 저는 버티기라고 정했는데요. 오전에 제가 보면서 사실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2030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이제 장중에 좀 많이 빠져서 결국엔 이제 버티지 못하는 장세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이제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장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주식보다는 환율 쪽을 좀 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수합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유럽계 은행들의 달러화를 조달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CRS 금리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정부 당국에서 수합 시장에 개입까지 나서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유럽계 은행들은 좀 자금 조달하는 데 좀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계 자금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럽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 2010도 이탈되었다면서요? 2008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이 2011년인데 왜 2008까지 내려가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라면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런 반성이기로. 근데 그 아래에서 자꾸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그 자금이 집행이 되긴 하네요. 예, 실제로 이번 주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네. 그 저점을 돌릴 때도 그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한번 바닥을 그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하락할 때만 하더라도 2100선 밑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은 네. 이제 그런 스마트 머니들 들어올 때 보면 항상 바닥을 좀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좀 이제 그 신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 많이 생각이 들고 좀 기술적인 저점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선 이탈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다 들어 올렸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좀 미국 시장만 도와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매주 금요일은 별별 랭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소영 연구원의 오늘 별별 업종 보겠습니다. 베스트 3
한양증권 정수영 연구원님, 건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건설을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봐야겠죠. 예, 건설, 오늘 저는 사실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이슈를 저는 이제 보지 못한 상태로 건설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때마침 이제 제가 건설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정부를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지금 현재 주도주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삼을 만한 것은 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건설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네. 일단 PF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건설 쪽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건설 업종의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진행들이 끝나면 살아남은 건설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전세 수요가 많은데 지금 이 전세 수요가 너무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대책을 먼저 마련을 한 다음에 가계부채 대책을 함께 이제 좀 이제 조합해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는 건설 업계들이 다시 한번 좀 그나마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가 건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거는 이제 건설 관련 업종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주택 저축은행들이 올해 6월달 말로 이제 연간 결산을 하거든요. 그걸 앞두고 저축은행들이 지금 자산을 매각하면서 경영 실적을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PF 부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면서까지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서 좀 이 사태를 좀 빠르게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 몇 개인가요? 그리고 또 유망 종목도 꼽아주신다면요. 예, 별은 3개 반을 줬고요. 유망 종목 탑픽으로는 뭐 해외 쪽 건설 비중과 그리고 국내 쪽과 유망한 이런 업종들을 좀 탑픽으로 삼아야 되겠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주로 이제 GS건설을 많이 탑픽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동양정금 김우신 부장께서도 이 주도 업종이 힘이 없을 때 틈새로 볼 수 있는 업종을 건설을 꼽아준 바 있고요. 저희 코너 목요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김충성 팀장도 건설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지금 뭐 카다피 이야기 나와서 중동 쪽에 다시 한번 재건이 된다 그러면 건설주는 유망해 보이고요. 단지 지금 자체로서는 건설주 자체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전수영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건설주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전에 한때 대림 산업을 또 많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건설주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간에 제가 피드백을 제대로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일단은 그 건설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목을 잡는 리스크 부분이 해소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동 사태와 같은 그 해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평판도가 지금 상당히 깎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설 쪽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엇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정책 얘기가 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주는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주식시장의 주도주 주식소녀가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참, 그 주식시장이 주도주로 불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참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특히 이제 크게 보기보다 약간 테마 쪽을 또
또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이제 남희석 씨의 그 황당한 주식 배틀에도 보셨겠지만 시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틈새 시장을 노리다 갖고 왔고요. 지난주 별별 랭킹 때 제가 테마주를 얘기하면서 대선 테마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네.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돈은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데 제가 아는 친구 녀석이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 여자가 집이 있는 남자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대출을 엄청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사게 됐는데 거의 한 달에 이자가 거의 150만 원 넘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장가 가려다가 지금 뭐 골로 빠지게 생겼는데 자, 오늘 제가 오늘 카지노주를 갖고 온 이유가 첫 번째 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뭐 GKL, 파라다이스 모두 부채가 없어서 얘네 이제 이 종목들은 어떠한 뭐 신규 증설을 하든지 간에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보면은 답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수급 준비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GKL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강원랜드는 남희석 씨한테 초청한 종목인데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GKL을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 강원랜드거든요. 강원랜드도 최근 들어서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러니하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는 오히려 수급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요. 기관은 팔고 있고 외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별을 4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셨을 때 단기적으로는 기간이 땡기는 강원랜드와 GKL이 지금 또 그나마 이 폭락장에 많이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좀 하반기 추석 때까지 중국이 지금 계속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객들이 한국에 방문한다 이런 이슈를 좀 기다리면서 외국인들이 좀 선매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려면 파라다이스 단기적으로 땡기겠다라고 했을 때 강원랜드와 GKL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대선 테마를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면서 대선까지는 계속 말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카지노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그 레저 산업 쪽도 하반기까지 끌고 가볼 수 있는 테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아야지 이런 레저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름 하반기라기보다는 여름 휴가철을 네. 좀 앞당겨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꿈의 A380이 지금 도쿄를 운항한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행 기점으로 해서 레저 관련주 보셨으면 좋겠고요. 카지노 관련주는 부채가 없다라는 부분과 수급 체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뭐 반론 있으세요? 반론은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모니터링하다 하나 공감 가는 거는 이번에 놀터가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놀러 갈 것이냐. 머리 예, 저도 옛날에 갇혀서 공부를 했던 거 생각해보면 아마 좀 그런 부분은 좀 동감하는 바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 토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 보내버리고 이제 영화 보러 많이 가셨는데 이제 그런 자유마저 없어지는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다고 장가를 안 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고려 중입니다. 정재훈 대리님, 오늘 예. 어떤 업종 가지고 왔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그러십니까? 네, 함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OCI인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 지금 의미 있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제 친구 중에 별명이 폴리실리콘이 있습니다. 왜요? 머리가 좀 어린 친구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태양을 반사하는 좀 그게 세서 이제 그런 친구 오늘 생각하면서 좀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슬프네요. 이 친구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단 최근 태양광 관련주들 보면은 가장 부분 폴리실리콘이 과잉 공급이 돼서 얘기 나오는 점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OCI가 그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아서 이제 공매도 쪽이 계속 매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증권사에서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2-3달 전부터 외국인들이 OCI 대차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낌새를 못 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매도 측에서 주식을 빌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큰 폭의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얼마 전까지 지금 자문서도 물려있지만은 요거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좀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럴 거예요. 예, 이번 주에 들어와서 그나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쇼커버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까지 대차장고가 1조 9,900억에서 지금 1조 6,160억까지 줄면서 300억, 3천억 정도 그 쇼커버링이 지금 이제 시작됐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늘 장이 하락하는데 불구하고 OCI가 뭐 상승했던 요인 중에 보면은 오늘 그 이제 독일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턴하면서 좀 이제 매수로 다시 돌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제 8월 달쯤에 이런 대차장고를 통해서 그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나오면서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한 30~40% 다시 가격대를 찾으면서 올라갔던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독일에 대해서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또 반등이 나왔는데 독일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유럽 국가 중에서 태양광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움직임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태양광 투자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녹색 3인당이라는 그런 이제 집권을 하면서 녹색당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름에 듣기에도 대체 에너지를 좀 좋아하고 이렇게 좀 그린 정책을 많이 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면서 이제 태양광 쪽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도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7월 1일부터 그 보조금 6%를 인하하려는 부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보조금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거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OCI가 세계 4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그 두 가지 수급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이 두 개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아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사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사실 종목이 없으신 분들도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상황에서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셨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42만 원대에서 뭐 좀 되게 폭이 작습니다만 좀 이제 장이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 보신다면은 좀 이번 다음 주에 한번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사들이 굉장히 손실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 이 OCI 때문이라는 그게 분석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 본전이 된다면 바로 자문사들이 막 대거 매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끝일 수도 있잖아요. 주가 상승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예측을 해봐야겠는데요. 또 그 가격에 뭐 그 상황에서 뭐 다른 정책이 나오거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타이트해지는 모습 보인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 지금 빠져나와야 되거나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발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정부에서 그 개최하는 GGGS라는 그런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다음 주 초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분의 별별 랭킹 업종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순복의 발키리와 함께 하실 텐데요. 가슴 아픈 이 IT에 대해서 오늘 집중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